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그죠? 네.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 오늘 뭐 살짝 오전에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다가 결국은 뭐 조금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아쉽죠? 그죠? 네. 반갑습니다. 조금 뭐 늦었네요. 그죠? 자, 일단 뭐 우리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시장에 대한 내용들 한번 훑어보고 또 뭐 향후의 시장 또 지금 봐야 되는 생각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주제는 여러분들의 뭐 시발 비용은 얼마인가? 요건 아니죠, 그죠? 요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약간 언어식인데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욕하고도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요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저번 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떤 이야기를 좀 했냐면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되게 시장이 좋지 않았죠, 그죠?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좀 위기를 좀 기회로 잡자라는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워낙 시장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도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이탈리아도 좀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저번 주 시장은 뭐 폭락장이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힘들어하는 구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분명히 이제 좀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실망을 하지 마라, 그죠? 분명히 위기는 기회로 바뀔 수가 있고 또 분명하게 이제 시장에서는 좋은 이슈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다. 뭐 그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뭐 신용 물량들, 그죠? 신용 물량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코로나 감염자 수도 분명히 이전보다 많이 축소가 되고 있고 또 중국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은 이제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부터 잠깐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실 때, 뭐, 지금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체험을 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뭐 정회원들도 있을 거고요. 또, 새롭게 이제 방송을 듣는 분들도 있는데, 주식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부분들은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뭐, 오늘 같은 날, 뭐, 주식 매매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뭐, 이거는 뭐, 더 가져가야 됩니까? 봐야 됩니까? 근데 사실 그것보다 우리가 항상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결국은 시장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장의 기본부터 한 개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봐야겠죠, 그죠? 한 개씩. 자, 우리가 먼저 시장을 또 볼 때 오늘 당일 시장을 보게 되면요, 코스피는 1% 정도 하락, 그죠? 그 다음에 코스피 200은 1.5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요거 모르는 분들 조금 있던데 오늘 요것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대표님, 요런 질문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님, 코스피가 뭐고 코스피 200이 뭐냐라는 질문들이 조금 나와요, 실제적으로. 그죠? 한 개씩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자, 코스피는 뭡니까?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뭐 대략적으로 한 1000개 종목들이 전부 다 뭐다? 통으로 합산을 해서 지수를 매긴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코스피가 1.09% 정도 빠졌다. 그럼 한 1% 정도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200이라고 하게 되면 뭡니까? 코스피의 시가총액 200이 종목이죠. 그죠? 위에 있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입니다. 그 종목이 뭐다? 1.52%. 그러니까 1000개의 종목들 중에서, 그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1000개의 종목들 중에서 뭡니까? 상위에 있는 200개 종목은 뭐다? 오늘 1.52% 정도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대형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별로 그림이 좋지 않았다. 그죠? 오늘 대형주들이 그림이 별로 좋지 않았다. 첫 번째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두 번째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오늘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코스닥도 오늘 또 재밌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차이가 나죠. 자, 코스피는 대형주들이 1.52% 정도.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안 좋았다라는 건데 코스닥은 오늘 또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오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2.16%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은 0.84% 정도 올라왔네요.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코스닥도 뭐 비슷한 그림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았고 대형주들은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코스닥은 오늘 2%까지 올라왔느냐?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이 오늘 조금 드셨을 거예요.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는데 왜 코스닥의 지수는 2%까지 올라와 있느냐? 그죠? 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지수는 오늘 2%나 올라왔습니다. 왜 그러냐? 또 내용이 조금 다르죠. 코스닥은요, 전체적으로 뭐가 많다? 코스닥에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코스닥은요,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30%가 뭐다?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신라젠, 셀트리온 또는 뭐 메디톡스, 그죠? 또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급등을 하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급등을 합니다. 좀 왜곡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요, 대다수의 종목들은 사실 재미는 없었습니다. 또 오후 돼서 주가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강했던 이유는 뭐냐면 역시 코스닥의 가장 시가총액이 많은 종목들을 차지하고 있는 뭐다? 바이오죠, 그죠?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상당한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지수는 좋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요, 뭐 코스피는 조금 조정, 코스닥은 바이오 위주의 상승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꼭 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수급이죠, 그죠? 수급이죠. 자, 오늘 거래소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다? 오늘 개인들이 매수를 좀 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역시 개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개인들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었고, 반면에 뭡니까? 일부 섹터만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약간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오늘 시장에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코스피의 대형주들은 오늘 조정이 나왔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시장의 주안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뭐다?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네 정도까지는 팩트죠, 그죠?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시장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업종 차트. 코스피의 업종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여전히 시장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주가 자체를 보게 되면요, 거의 뭐 폭락에 대한, 그죠? 이런 폭포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장은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요, 역사상 유례도 없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면서도 느껴보지 못할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목요일 날 방송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부 다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고 또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저번 주에 다들 힘들었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영원히 떨어지는 건 없고 지금 분명히 어느 정도 시장은 바닥이 좀 들어왔다. 그런데 무조건 시장이 바닥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장이 바닥이다 또는 앞으로 바닥이 잡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어야 됐던 거죠. 왜 바닥이냐? 그냥 차트선 그려놓고 야 이게 바닥이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들 또는 재료들을 가지고 그죠? 이게 시장이 이제 바닥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신용 물량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봤을 때 야 이제 신용 물량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12조는 꼭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8조 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시장을 우리가 평상시 시장에서는 바닥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은 뭡니까? 대폭락장이기 때문에 8조보다 더 하방으로 6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죠? 자, 신용 물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신용 물량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제가 한번 준비를 조금 해왔어요. 자, 신용 물량을 보게 되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3월 12일부터 계속해서 신용 물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용이 뭡니까? 신용이 뭐예요? 돈이 없는 투자자들이 증권사에다가 또는 뭐 기타 회사에다가 빚을 내서 주식을 매수를 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빚을 내서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우리가 나중에 악성 매물이 됩니다. 그러면 악성 매물이 되니까 외국인들, 기관들 또는 큰 손들 입장에서는 이 악성 매물들을 살려둘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거든요. 다 죽여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반대 매매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대 매매로 시장을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뭐다? 급락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야 많이 빠졌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언제였냐면 3월달이었어요. 3월달 초입부에 뭐라고 했냐면 야 시장은 바닥입니다.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국내 증시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라고 실제적으로 레포트에도 나왔어요. 각 증권사의 레포트에서도 나왔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때 신용 물량이 몇 조였냐면 이때도 10조였습니다. 10조. 10조의 신용 물량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 시장은 다시 한번 재차 급락을 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제가 여기 확대를 딱 해놨는데요. 신용 물량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5조 4천억이죠. 그죠? 5조 4천억입니다. 5조 3천억입니다. 신용 물량이 잘 안 빠져요. 신용 물량이 잘 안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우리가 바닥이라고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신용 물량이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얼마입니까? 5조 1천억대에서 4조 5천억대. 하루 만에 얼마? 6천억. 6천억이 어떻게 된다?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그럼 반대 매매가 나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급락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손절이 나간다라는 이야기죠. 맞죠? 손절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요 구간이었습니다. 야, 이게 이제 바닥이다라고 했는데 뭐다? 신용 물량이 줄어들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시장이 급락이 나온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다시 한번 야, 나 이제 바닥 잡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야, 바닥 잡을 거야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또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봅시다. 5조에서 크게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5조 1천억에서 4조 5천억까지 빠졌고요. 빠진 이후에 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잘 빠지지 않아요. 왜? 개인 투자자들이 참아낸 거죠. 여기에서. 나 이제 바닥인 것 같아. 이 정도까지 빠졌어. 시장이 코스닥이 폭락해가지고 20%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제는 바닥이 하고 또 버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나머지 악성 매물들도 다 털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시장은 또 급락이 나오게 되죠. 급락이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된다? 신용 물량이 다시 한번 5천억 정도가 빠져버립니다. 코스닥에서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일 사이에 2주 사이에 개인들이 얼마 정도 손절을 했냐면 코스닥에서만 2조 1천억을 손절을 했습니다. 그럼 코스피까지 합치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코스피까지 합치면 거의 4조 물량, 개인들이 4조를 손절을 하게 됩니다. 4조를 손절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시장은 올라오겠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신용 물량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오늘 신용 물량은 코스닥이 3조 3천억, 코스피는 얼마? 3조 1천억. 두 개 합쳐가지고 6조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어느 정도까지 왔다? 이제는 바닥까지 왔다라는 거죠. 맞죠? 이제 바닥까지 왔다라는 거죠. 거의 바닥에 근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냐면 우리가 일주일 전에는 시장이 폭락할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야, 지금 이제 거의 다 왔다 바닥. 지금 여기에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버티시라. 지금 손절을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고 제가 종목들을 홀딩을 시켰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다시 한번 폭락을 할 거냐 또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대표님, 앞으로 시장이 다시 급락을 할까요? 대표님,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갈까요?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관찰하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다? 신용 물량이라는 거죠. 신용 물량이 현재 오늘 기준자 코스닥 3조 3천억에서 다시 한번
이게 늘어난다. 신용 물량이 3조 5천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좋게 봐야 됩니까? 나쁘게 봐야 됩니까? 나쁘게 봐야 되겠죠. 반면에 3조에서 이게 다시 한번 2조대로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개미들 물량이 시장에서 말라간다라는 이야기죠. 개미들이 죽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쉽지만 뭐다? 우리 입장에서는 개미들이 우리만 살고 다른 개미들은 죽는 게 사실 더 이롭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의 신용 물량을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뭐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요거는 이제 국내 수급의 동향들을 보면서 이제 시장을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동향은 뭐냐면, 자, 저번 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내가 다음 주에, 저번 주에 분명히 제가 왜 3월 말에 4월 초에 시장은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저번 주에 녹화 방송으로 한번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반등은 나와줬습니다.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반등이 가파르게 나와줬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종목들이 최소 20%, 많게는 30%까지 급등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제가 뭘 보고 그걸 알았을까요? 제가 분명히 예시를 드렸죠. 이번 사태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왜 갑자기 전 세계 대한민국 모든 주식이 급락을 했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핵심은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종목의 문제 절대 아닙니다. 중심을 잡는 거예요. 중심. 멘탈도 중심을 잡는 거고요. 사실 파악도 핵심의 단어를 잡는 겁니다. 이번 시장의 모든 핵심은요. 뭐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제가 이제 가끔씩 농담으로 코로나라고 하긴 하는데 이번 시장의 핵심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핵심이죠.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주식이, 시장이, 경제가 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겠지만은 지금 종목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대표님, 제 종목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언제 올라올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몰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모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내가 그걸 알면 전 재산을 몰빵을 하지. 속된 말로. 몰라요, 저. 그럼 나는 뭘 보고 아느냐라는 거지. 이 시장의, 지금 시장의 핵심은 뭐다? 어떤 종목이 돈을 잘 버느냐, 어떤 종목이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사느냐, 어떤 종목이 추세가 좋으냐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심에 있는 팩트는 뭐다? 코로나라는 거죠. 그런데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시장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한 이유는 과거 지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작년에 연말에 발생을 해서 최근에 2월 달에 변화하는 과정들, 진정되는 과정들,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1월달, 2월달 신천지 사건을 지나가지고 점점 줄어드는 과정들, 그 과정들이 어땠다냐는 거지. 자, 중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우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첫 번째 중국에서 내렸던 거는 봉쇄령이었어요. 야, 다 막어. 못 퍼지게. 다 가둬버렸죠. 아쉽게도 거기에서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맞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했습니다. 하지만은 뭡니까? 정밀 추적, 동선 추적, 일일이 모두 다 역학관계를 파악을 했죠. 결국은 뭡니까? 적극적인 보완책, 대응책이 나오면서 결국은 코로나가 잡혔다라는 거죠. 자, 왜 시장이 급락을 했나요? 왜 저번 주에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까? 우리나라 때문이에요? 중국 때문이에요? 아니죠. 뭐 때문입니까? 유럽 때문이었습니다. 방심을 하고 있던 유럽이, 방심을 하고 있던 미국이, 야,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순식간에 감염자가, 확진자가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이 늘어나면서 사망자가 수도 없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망자,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빨라질수록 글로벌 정신은 어떻게 된다? 더 가파르게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시장의 흐름 또는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봉쇄를 했더니 예를 들어가지고 우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봉쇄를 해버렸어요.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지만 이미 이 안에 환자들이 있었죠. 그죠?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봉쇄를 했지만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딱 지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래프가 꺾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죠. 신천지가 터져가지고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그래프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교인들을 전부 다 번호를 알아내고 역학조사를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다시 한번 우리나라도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어떻게 됐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뒤늦게 발등에 불에 딱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탈리아 전부 다 전면 통제, 영국 통제, 독일 통제, 스페인 통제. 그런데 그 뉴스가 언제 나왔다? 저번 주에 나왔거든요. 저번 주에 이탈리아 뒤늦게 전국의 모두 통제령, 이동 제한령을 딱 내렸거든. 그러니까 내가 딱 보기에는 이제 유럽 애들도 정신을 차렸구나. 그러면 당분간은 확진자가 늘어날 거다. 자연적인 증가세는 나올 거다. 하지만 격리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떨어질 거다라고 판단한 거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했다? 저번 주, 그전주부터 이야기했죠. 그래서 일자를 잡아보니까 3월 마지막 주, 늦어도 4월 첫째 주는 일단은 유럽은 잡히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럽이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글로벌 증시도 반등이 나온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전 세계 코로나 확진 수를 딱 봤는데 이게 저번 주였죠. 그죠? 딱 봤는데 한국은 당연히 감소세를 하는 거죠. 한국은 계속해서 감소세를 유지. 그죠? 유럽이 어떻게 되더라? 중요한 거는 유럽이 줄어들고 있더라는 거지. 잘 안 보이시잖아.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폭발적으로 스페인이 증가를 하다가 슬며시 각도가 눕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프랑스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각도가 슬며시 눕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 이탈리아는 없는데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번 주 5일 전부터 분명히 확진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사망자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아주 스무스하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나왔다라는 거지? 통제령, 이동금지령, 제한령을 다 내렸기 때문이죠. 맞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2주 전에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얼추 2주간 격리 기간이니까 자연적인 증가, 이유는 소강 상태로 빠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기다리면 시장 올라온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자, 그러면 대표님,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유럽은 조금씩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유럽이 잡히다 보니까 급락하던 글로벌 증시가 드디어 반등을 했습니다. 맞죠? 대표님, 앞으로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대표님, 앞으로 시장이 폭락할 것 같습니까? 모른다니까. 몰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데 우리가 판단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다? 이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뭐에 따라서 움직이냐라는 거지. 대표님, 미국에서 상원에서 추경 예산이 통과를 실패하니까 주가가 급락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상원에서 통과가 실패하니까 미국의 증시가 급락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급락합니다. 대표님, 갑자기 미국에서 결정이 났대요. 통과가 됐대요. 그러니까 또 미국 증시가 급등합니다. 그쵸? 그런 것들을 보고 향후의 시장에 대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단발적인 이슈고 그 사태들, 왜 재정정책, 부양정책을 쓰느냐, 다 핵심은 뭡니까? 코로나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1등은 누구다? G1 미국, G2 중국, G3 뭡니까? 유럽. 그 다음에 또 일본,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중국은 잡혔어요. 중국은 잡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봉쇄령 또 풀고 있습니다. 맞죠? 한국도 어느 정도 이제 잡혀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3일 동안 어떻게 된다? 국내 확진자와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 수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는 분명히 감소세인데 해외에서 계속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잡혀가고 있다는 거죠. 유럽도 이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미국이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이 문제입니다. 하루에 10,000명씩 늘어납니다. 3일 전에 2만 명 돌파했다 그러는데 어제는 뭐 3만 명, 4만 명, 이제 5만 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까요? 뭐가 잡혀야 된다라는 거죠.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미국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미국이 코로나가 잡혀야지 어떻게 된다? 미국이 코로나가 잡혀야지 시장은 어떻게 된다? 날아갑니다. 아주 쉽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맞죠? 그런데 이 쉬운 거를 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장의 시선, 시야, 목표가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시장이 열리면 장이 시작하면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대표님, 이 종목이 왜 안 갑니까? 대표님, 이 종목은 언제 올라갈까요? 대표님, 이 종목은 더 떨어질까요? 틀렸죠.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심을 잡으시라고. 시장이 열리고 빨간색, 파란색 왔다 갔다를 보게 되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도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 하다가 어떻게 된다? 시발비용이 나가버리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비용들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유럽도, 한국은 잡혔다, 중국도 잡혔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주식의 투자 시기, 추가 매수 시기를 뭘로 큰 그림을 잡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미국입니다. 미국. 그런데 여기에 또 복병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죠? 일본입니다. 일본은 도쿄의 또 감염자 수가 또 갑자기 또 증가하는 뉴스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병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증가세만 어느 정도 잡힌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현재 대비해 가지고 추가적인 코스피 코스닥 10% 이상,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최대 570까지도 볼 수는 있습니다. 600까지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종목은 향후에 적어도 20% 이상은 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죠. 종목을 보고 시장을 점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왜 주식을 자꾸 실패를 하냐면 맥을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의 흐름이 어디서 나오느냐. 장이 딱 열려버리면 다 까먹어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봐야 됩니까? 매일매일 뉴스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라가 아니고 뉴스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미국이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 감소세다, 이제 잡히는 느낌이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더욱더 본격적인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정말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현금화 비중, 최근에 바닥이라고 매수를 했지만 지금 수익 종목들도 좋은 종목이지만 시장의 흐름이, 시장의 팩트가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중을 줄여줘야 되겠죠. 현금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수익 종목이든 손실 종목이든. 그죠? 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야기해드리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코스닥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코스닥의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시장은 우한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커지겠냐라는 생각에 시장은 그렇게 급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중국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맞죠?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유럽이 미친 듯이 이제 터지면서 이제 시장은 폭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럽이 잡히면서
각국이 부양정책을, 재정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시장을 조금 분석하게 되면요. 자, 시장은 원래 박스권은 600권은 박스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은요, 600에서 700대를 움직여주는 박스 시장이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지도 못하고죠. 환하게 그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러면서 악재가 발생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악재가 발생하는 순간 시장은 다시 한번 급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반등을 했지만은 추가적인 반등은 지금 힘들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반등에는요, 기술적 반등은요, 항상 똑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절대적으로 50% 이상은 못 넘어갑니다. 50% 이상은 절대적으로 못 넘어갑니다. 특히 이번 같이 이런 악재들이 나오게 되면요, 원래는 하프 조정인데 40%까지 더 빠지게 됩니다. 반등은. 기본적입니다. 아주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이 100% 하락을 했다고 하게 되면요, 딱 기술적 반등은요 50%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강력한 악재들이 나오게 되면요, 이 하프 반등도 안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뭐가 있다? 매물대들이 상존을 하기 때문이죠. 자, 현재 시장의 매물대가 어디입니까? 여기 매물대죠. 오늘 비슷한 그림들이 좀 나와줬어요. 장중에 시장의 코스닥이 이야 이거 정말 대한민국 시장이 강하네 하면서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야 코스닥이 550은 돌파하기 힘들다라고 어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장중에 코스닥이 5% 이상 급등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하지? 이렇게 올라갈 리가 없는데? 왜?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시장이 이상하네? 왜 이렇게 올라가지? 올라간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시장이 오르기 위해서는, 시장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팩트도 없었거든요. 호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막 올라갑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기술적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봉들이 있는 부분들을 매물대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 방송의 중간중간에 교육적인 내용들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주가가 급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이렇게 잡죠. 이 봉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이 급락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는데 과거에 떨어질 때 이렇게 머물렀던 자리들이 있죠. 이렇게 봉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도 올라갈 때 이 봉들이 있는 부분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똑같이 부딪힙니다. 부딪히고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와야 되겠죠. 이거를 매물대 해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왼쪽에 과거에 이 매물대 해소가 돼야지 시장은 다시 올라갑니다. 또는 매물대 해소를 실패하게 되면 다시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다? 매물대가 있죠. 봉돌이 4개 정도 몰려있죠. 요때 바닥이라고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거든요. 그리고 급락 나오고 털리고 다시 올라오지만 뭐다? 이 해소하는 구간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시장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 대한민국 시장 날아간다 싶어가지고 뒤늦게 그죠? 야 이거 진짜 지금이라도 안 잡으면 큰일 날 것 같다.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못 잡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고점에서 덜컥 잡아버리는 거지. 그런데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없다라는 거지. 두 번째, 매물대도 상존하고 있었다는 거지. 기술적 분석을 보더라도 걸리는 자리였고, 그죠? 재료 분석을 하더라도 재료가 없었던 자리였죠. 돌파를 못하겠죠.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장중에 어떻게 해야 됐다? 주가가 고점을 딱 찍었을 때는 오늘 같은 날은 뭐다? 수익 종목들은 좀 챙겨주고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현금을 좀 만들어주고 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다시 밑에서 재매수.
이렇게 오늘 사실은 매매를 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는 시장은요, 저는 강력하게 지금 시장이 올라갈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올랐다가 한 번은 조정을 줄 거고요. 다시 한번 주가 급락이 나온다고 보진 않아요.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보이는데, 여기에서 강력하게 이게 돌파를 하게 되려고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재료가 필요한데, 이 재료가 뭐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나올 만한 이제 정책들은 다 나왔습니다. 이제 나올 만한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왜? 무한 제공한다고 했거든. 기업들, 그죠? 기업 어음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푼다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럼 이제 나올 수 있는 재료는 뭡니까? 결국 코로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돌파를 하게 되면은 뭐가 나와야 된다? 미국이 코로나가 잡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장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보고 있다? 시장은 당분간은 뭐다? 변동성을 수반한 어떻게 된다? 박스권. 옆으로 좀 기어가겠구나, 흔들까지. 옆으로 좀 기어가겠구나, 시장은. 그죠? 상하 요동을 치면서 좀 기어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책들 또는 향후의 그림들이 나오겠죠. 그 그림을 나오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저번 주는 매수존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 저번 주에는 분명히 매수존이다. 지금 팔게 되면 바보다. 그리고 사실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참으시라,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에 시장이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또 단순합니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요, 내가 좀 현금을 좀 만들어 놓을 걸. 막 후회하는 분들이 사실 많았어요. 현금 좀 만들어 놓을 걸. 돈이 없어. 다 물려 있고. 그랬던 분들이 이번 주에는 또 무슨 생각하냐면, 또 곳에 바뀌었어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지.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일희일비 하는 거지. 어제는 팔 걸. 오늘은 살 걸. 그건 아니라는 거지. 지금 시장은 뭐다? 조금 관망을 해야 됩니다. 관망을. 박스권 시장이라. 박스권. 어떻게 된다? 시장이 박스를 그려놓고요. 시장이 박스를 그려놓고 올랐다 내렸다 내렸다는 거죠. 어쩌다가 내가 종목을 밑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 주가가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났는데 생각을 하는 거지. 오랜만에 수익이네. 더 가라. 더 가겠지. 욕심 딱 내면 어떻게 된다? 바로 본전이 돼버립니다. 재밌는 거는. 자기가 조금 날아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고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빨리 대응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손실이 커져 버립니다. 결국은 뭐다? 조그만 매매를 잘못하게 되면 재미가 없는 시장이 돼버리는 거죠. 자, 오늘 체험방에서 정회원들이 오늘 종목을 엄청나게 매매를 했습니다. 맞죠? 오늘 엄청나게 매매를 했습니다.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첫 매수는 푸드나무였어요. 맞죠? 원래 단타 매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첫 번째 종목은 오늘 푸드나무였습니다. 장 시작한 이후에 바로 매수를 했고요. 그죠? 정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 종목 매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수익으로 매도를 했고요. 전파 기주국 바로 또 매매를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두 종목 매수했는데 또 수익이 났어요. 한 개 더 합시다 하면서 또 한 종목을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매수한 이후에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죠? 한 개만 더 하자면서 또 하게 됩니다. 미쳤나봐요. 그죠? 오늘 HLB 생명과학을 매매를 하게 됩니다. HLB 생명과학 매수했더니 또 급등 나오네? 아침에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벌써 5개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다 차겠어. 야, 한 개만 더 하자 하면서 동시에 두 개 종목을 추천하게 됩니다. ABL바이오와 테라젠인텍스. 차트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좀 복잡하네요. 그죠? 지울게요. 다 지웁시다.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아침에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디서 매수했죠? 여기서 매수했죠. 정확하게. 요 라인에서 매수했죠? 맞죠? 그리고 어디에서 팔았습니까? 매수해가지고 좀 기다렸더니 주가가 급등해서 위에서 팔았습니다. 맞죠? 제일 높게 파신 분이 71,000원에서 파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장 후반에 어떻게 됐다? 주가는 급락을 해버리네. 테라젠이텍스 같은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테라젠이텍스 같은 종목들도 어떻게 됩니까? 장 후반에 급락을 해버리네.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종목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크리스탈 같은 종목들도 보게 되면요. 크리스탈 같은 종목들은요. 장 막판에 주가가 얼마나 빠졌냐면요. 순식간에 15%가 빠졌습니다. 15%가 빠졌어요. 정말로. 매수를 해가지고 매도를 안 했다고 하게 되면 순식간에 15% 정도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대로죠. 자, 제가 오늘 장중에 매매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까? 작가는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죠. 어깨에서 팔아라. 남들보다 한 템포 빨리 튀어라. 그죠? 그죠? 분명히 이렇게 오를 만한 이슈가 없는데 오른다라는 것은 오버슈팅이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하는 이야기, 이번 주 내내 체험방에도 정혜문한테도 이야기한 이야기. 저는 지금 무엇을 보고 매매를 하고 있을까요? 대표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매매를 했을까요? 제가 종목을 보고 종목을 컨택해서 골라와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크리스탈이라는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분석을 해서 이 종목이 지금 유럽에다가 허가가 났다, 뭐 판매가 됐다. 그래서 매수를 했느냐? 푸드나무라는 종목이 향후에 실적이 좋다. 지금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서 매수를 했느냐? 물론 그런 이유들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알고 매매를 했겠죠.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본 거는 뭐냐면 오로지 지금 시장은 종목이 아니고 시장을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시장을 보고 매수했어요. 야, 오늘 정도에 한 번 정도 시장이 더 튈 거다.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장중에 급등을 할 거다. 마지막으로 불꽃을 사지를 거다. 오랜만에 이거는 단타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두 번째,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까지 오를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머리 꼭지에서 팔지 않고 어깨에서 팔아야 되겠다. 왜? 욕심내다가 물린다라는 거지. 박스권이라는 거지. 시장이 날아가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다시 조정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지. 적당히 먹고 다시 현금 가지고 있다가 밑에서 좀 조정이 나오면 다시 잡고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12시 한 20분 됐나요? 20분에 오더를 내렸습니다. 오늘 단타 친 종목들 전부 다 매도해서 현금화 하시라. 우리가 팔고 난 다음에 주가가 더 올라가기 시작해요. 배가 아프더라고요. 조금 더 있다가 팔걸. 진짜로. 매도를 다 시켰더니 수익이어서 매도를 시켰는데 아침에 한 1, 2, 3, 4 연달아가 4개 종목 수익.
그죠? 사람들이 막 불뚝불뚝거립니다. 막 그럽니다, 진짜로. 왜? 재밌거든. 사자마자 막 수익이거든. 급등 나오거든. 심장이 막 흔들린대요, 진짜로. 그런데 갑자기 제가 12시 반 정도 돼가지고 오더를 내려요. 다 던져. 다 던져요. 다 매도하세요. 몇 분이 물어보셨어요. 안 팔면 안 됩니까? 대표님 좀 더 봐도 됩니까? 아니요. 다 던졌어요. 그랬어요. 뒤늦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종목을 딱 던지고 났어요. 다 매도를 했어요. 수익으로. 또는 뭐 늦게 들어간 종목은 뭐 매수가에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딱 팔고 나니까 주가가 막 날아가는 거야.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조금만 더 있다 먹을 거. 전문가도 똑같습니다. 팔았는데 내가 판 종목이 날아가면 화가 나요. 조금만 있다 팔 걸. 좀 많이 살 걸. 더 사줄 걸.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장이 끝날 무렵 2시, 3시가 되더니 갑자기 지수가 5%대에서 2%까지 급락이 나오고 종목들이 갑자기 빠집니다. 제가 그 타이밍에 사람들한테 매도시키면 사람들이 매도할 시간이 있을까요? 내가 문자를 보내면 사람들이 문자를 받아보고 ATS를 열고 핸드폰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창을 열고 종목을 쳐서 매도가를 적고 하는 사이에 이미 주가는 급락이야. 순식간에 손실이 발생하는 게 주식이죠. 그래서 이 단기 매매라는 거는요. 항상 매매를 하게 되면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끝이 좋지가 않아요. 항상 매매를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재밌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차이는 뭘까요? 매매를 잘했다? 종목을 잘 골라왔다? 아니죠. 큰 그림을 잡았다는 거지. 큰 그림을 잡았다는 거지. 시장에 대한 그림들, 제가 왜 이런 종목도 아닌 종목에 대한 설명, 오늘 수익이 난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왜 시장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펼쳐놓고 설명을 하느냐. 제가 오늘 본 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종목은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본 거는요, 시장이었습니다. 야, 분위기 자체가 오늘 한번 7짜리다. 7짜리인데 중요한 건 쳤다가 맞고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지. 야, 이거 절대 위로 못 올라간다, 이거. 분명히 이거 5에 밀린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밀리는 거 확인을 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 넣어줘요. 주식은 뭐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조금 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잃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식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게 되면요. 선제적 대응, 리스크 관리 항상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매매의 핵심은 뭐였냐면 4개 종목을 연달아가 수익을 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매매해가지고 그죠? 뭐 3개월 뭐 돈을 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전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시장을 읽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표님 바이오주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안 좋아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이오주입니다. 왜 싫어하느냐? 너무 바이오주 때문에 손실 본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신라젠. 제 주위에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신라젠. 매수가 15만원, 14만원대, 현재 주가 12,000원대, 10분의 1토막. 이 종목이 본전이 되려고 하게 되면 현재가 대비해서 정확하게 1847.57%가 올라야지 본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HLB. 이거는 좀 낫죠, 그죠? HLB. 이거는 좀 낫습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매수했던 사람들 역시 뭡니까?
아직도 본전이 되려고 하게 되면 몇 프로가 올라야 되냐? 881.19%가 올라야 됩니다. 상한가를 한 달 내내 맞아야 됩니다. 네이처셀 한번 볼까요? 주가 바이오주는요 사실은 정말로 개인들한테 위험한 종목입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한테도 바이오주 가지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바이오주를 매매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4개, 5개, 6개를. 제가 워낙 싫어합니다. 왜? 바이오주는 진짜 대한민국 개미들 다 죽여놨거든요. 그런데 바이오주를 매매했습니다. 왜 매수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알아야 되는 내용. 순환매입니다. 순환매입니다. 자, 요새 이런 이야기 좀 있죠. 대표님 신기해요. 제가 사면 떨어지고요. 내가 팔면 급등하고요. 뭐 이번만 그렇습니까? 360을 항상 그렇지. 그죠? 내가 사면 대표님 떨어져요. 신기하게. 아까 전에 우리 방에 그 한 분 누구였습니까? 그런 분도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대표님 제가 주식 매수하면요. 단타 치면요. 항상 떨어집니다. 대표님 제가 사면요. 항상 떨어지고요. 제가 팔면 항상 급등합니다. 뭐 항상 그렇죠. 시장을 읽을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시장은요. 다시 요까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종목이 급락을 했습니다. 맞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종목이 급락을 했어요. 몇 프로 빠졌느냐? 대한민국의 모든 종목들이 딱 5일 전에요. 대형주가 35%요. 삼성전자가 35%, SK하이닉스가 35% 빠졌습니다. SO일 같은 종목들은요, 60% 빠졌습니다. 70%까지 빠진 종목들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종목들이요, 50%에서 많은 종목들은요, 70%까지는 안 갔고요. 한 65%까지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의 2,300개 종목이 전부 다요. 진짜로. 몇몇 테마주 빼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다? 이렇게 빠졌던 종목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드디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올라왔습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움직였죠? 삼성전자.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3일 만에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상한가 같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근데 그 다음날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움직이더라? 중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삼성 SDI가 딱 움직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진머터리얼즈 같은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맞죠? 또 삼성 SDI가 움직이니까요. 덕산네오룩스 같은 종목들, BH 같은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막 15%, 20%. 하나머터리얼즈 같은 종목들도 3일 동안에 30%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는 1,000원짜리 종목이 막 올라옵니다. 오늘 같은 날 보게 되면요. 뭐 대북주 같은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고요. 1,000원짜리 화장품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정치 테마주 같은 종목들도 오늘 많이 올라왔죠. 그죠? 맞죠? 어떻게 하더라? 시장은 결국은 떨어질 때는 물론 같이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시장은.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올라올 때는 같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는 같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올라오더라? 순서가 있더라는 거죠. 제일 먼저 항상 시장에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건 대형주예요. 왜? 가장 안정적인 종목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형주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삼성전자는 급등하지 않는다. SK하이닉스는 급등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시장을 딱 보면서 느낀 건 뭡니까? 대형주가 1,000원짜리 종목보다 더 많이 올라왔죠.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형주는 30%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그냥 막 15%, 20%씩 올라옵니다. 그 다음 실적이 좋은 종목들, 섹터에서 탑픽 종목들, 폴더블폰의 KH바테, OLED의 덕산네오룩스, 핸드폰의 뭐 BH 같은 종목들. 그죠? 결제주의 사이비 결제, 비메모리 반도체 DB하이텍, 동부하이텍.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재밌는 사실은요.
삼성전자의 수급을 딱 봐도 표가 나있지만 재미있는 거는 사람들이 주가가 바닥일 때는 매수를 안 하고 주가가 급등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SK 하이닉스가 다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그런데 뒤늦게 SK 하이닉스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산 종목은 떨어지고 내가 안 산 종목은 올라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늘 푸드나무를 제가 추천을 했던 이유는, 아침에 제가 푸드나무를 추천을 했던 이유는 뭐였다? 다른 종목들은 올라왔는데 푸드나무라는 종목은 저점에서 0.67%밖에 안 올라왔더라는 거지. 어제 찾아봤더니 회사도 좋은데 중량주도 올라갔고 대형주도 또 올라갔는데 푸드나무라는 종목은요 주가가 한 개도 안 올랐더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져온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뭐다? 12%, 13%까지 올라가는 거지. 시장은 순환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시가총액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섹터별로 시장은 움직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재미없었죠? SK하이닉스 재미없었죠? 덕산네록스 재미없었죠? 오늘 IT 종목들 장 끝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재미없었죠. 그런데 오늘 바이오주는 어쨌든 간에 장중에 올랐죠. 어떻게 움직이더라? 대표님, 제 종목이 오늘 왜 올라갑니까? 제 종목 오늘 좋은 호재가 있습니까? 땡! 틀렸어요. 종목이 아니고 섹터예요, 섹터. 바이오 섹터가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이오 섹터에 속해 있으면 다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움직이더라? 섹터별로 종목들이, 돈들이 이동하다라는 거지. 야, 오늘은 정권주야. 오늘은 항공주야. 오늘은 자동차주야. 그런데 오늘 바이오주가 올랐습니다. 장중에 내가 질문. 내일 바이오주 오를까요? 나는 그렇게 안 봤거든. 야, 오늘 바이오주가 올랐으면 내일은 다른 게 오르겠지. 왜? 시장은 순환매니까. 오늘 제가 바이오주를 점심시간 이후에 매도한 두 번째 이유. 순환매. 오늘 바이오주 올랐으니까 내일은 다른 거 오를 거다. 딱 그거였어요. 지금은 종목이 좋아서, 섹터가 좋아서 계속 날아가는 시장이 아니거든. 어떻게 된다? 돈들이, 야, 삼성전자 전기 IT가 이만큼 올랐어. 근데 바이오는 요거밖에 안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은 바이오주도 올라옵니다. 바이오주도 올랐고 전기전자도 올랐는데 옆에 항공주가 요거밖에 안 올랐어. 그런데 재밌는 거는 또 하루 이틀 있으면 항공주가 또 급등합니다. 야, 음식료 종목 다 망했죠. 식당을 안 가니까. 그래서 음식료가 안 올라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얘기해요. 난 똑똑해. 식당이 망하니까 나는 음식료 종목 안 사. 근데 그 다음날 보면은 음식료 유통관료주들이 급등해버립니다. 결국은 뭐더라? 모든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돈들이 돌아가면서 전부 다 골고루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급락장에서 항상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폭과대 순환매 장세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쪽이 올랐네. 오늘은 이쪽이 올랐네. 돈들이 어떻게 된다?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야, 이쪽도 이만큼 반등이 나왔어. 이쪽도 이만큼 반등이 나왔어. 그럼 다 어떻게 된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죠. 업종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급락했던 대부분의 종목들은 뭐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키를 맞춘다고 이야기를 해요. 키 맞추기 장세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떤 매매를 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대표님 안 올라옵니다. 시장은 코스닥이 5%까지 올라가는데요. 대표님, 제 종목은 안 올라와요. 화가 나죠. 짜증이 나죠.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도를 해요. 그리고 옆에 막 올라가는 종목을 보니까 쳐다보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거든. 마음이 급해요. 지금 안 잡으면 날아갈 것 같아. 나만 돈 못 버는 것 같아. 자기 종목 딱
매도해가 손절해서 엄청나게 손실인 종목 손절해가지고 딱 교체 매매를 해요. 근데 어떻게 되더라? 그 다음날 자기가 산 거는 똑 떨어지고요. 자기가 판 종목 딱 올라가 버리는 거지. 이게 순환매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런 시장 급락장이 오게 되면 제가 사람들한테 드리는 이야기, 개인 투자자한테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본인 종목들도 타이밍이 올 거다.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다. 주식시장은.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 같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말 잘합니다. 말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보셨죠? 오늘 체험방 한번 볼까요? 오늘 체험방 한번 볼까요? 아침에 또 채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죠? 그죠? 장 시작하자마자 장 시작하기 전에 그죠? 푸도나무 8시 57분 그죠? 그 다음에 전파기 주고 그죠? 9시 27분 그죠? 사자마자 목표가 급등 짧게 차익 바로 다음 넘어간다고 이야기했죠. 분할 차익 그죠? 정의원들도 못 샀는 거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게 되면 바로 또 매수하죠. 이노메트리 그죠? 또 내려오면 또 매수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9시부터 뭐 2시간 3시간 다 계속 매수합니다. 정신없죠 그죠? 오늘 같은 날 그 다음에 HLB 생명과 밥도 먹고 단타 쳤습니다. 미친듯이.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 나왔다? 이게 다 이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환매 시장을 보고 매매합니다. 순환매 시장을 보고.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가끔은 우리가 시장을 볼 때요. 종목을 봐야 되는 시장이 있어요. 시장에 이 종목의 PBR이 어떠냐, 퍼가 어떠냐, 그죠? 주당 순이익이 어떠냐. 또 향후의 기대성이 어떠냐, 성장성이 어떠냐, 모멘텀이 있느냐, 수급이 있느냐, 라를 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장은 워낙 강력한 악재,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흐름입니다. 보이는 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보이는 대로.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더라? 시장은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더라. 시장은 계속해서 돈들이 흘러다니더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치면 한 템포 기다리면 또 본인들한테 기회가 옵니다. 저번 주하고 방송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죠. 저번 주는 상당히 재미있게, 그죠? 저번 주는 방송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게 또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약간 딱딱하죠. 왜?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희망을 가지면서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고요. 지금은 뭡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된다? 다 잡을 때가 된 거죠.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시장이 나쁘다, 좋다, 이 종목을 사야 된다, 저 종목을 사야 된다. 종목이야 항상 많이 있죠. 많이 드리죠. 어디를 가더라도 저만큼 종목, 좋은 종목들 이야기하는 곳은 없을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하루로 지금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하루 종목 한 종목을 수익을 내가지고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은요. 당장 오늘 수익이 급하겠지만 또 급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종목을 남발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전체 원금 지금 1년 동안 힘들었던 시장, 2년 동안 힘들었던 시장 또는 새로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왜 주식을 하는 겁니까? 오늘 당장 기분 좋으려고 주식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힘들게 모은 돈, 그죠?
우리가 힘들게 모은 돈, 나중에 노후에 내가 편하고자, 우리 자식들 편하고자 멀리 보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멀리 보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눈이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채팅을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손가락이 쥐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는요, 한 종목의 수익이 아닙니다. 한 종목의. 여러분들의 계좌, 우리의 계좌, 통계좌, 전체 투자 원금이 늘어날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한 종목 추천해가지고 그 종목이 날아갔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 우리가 사서 물려있는 종목, 예상하지 못해서 매수를 했더니 시장이 폭락이 나와서 물려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전부 다 처리를 해가지고 전체 여러분들의 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 한 종목 매수해가지고 나는 오늘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 수익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그죠? 그죠? 재밌는 경험했죠? 미친 듯이 매매했죠? 그죠?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단기 매매도 잘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데 안 한다는 거. 왜? 그렇게 해서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시장의 맥락과 시장의 그림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매매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매매는 상당히 갭이 넓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매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매매, 여러분들이 시장에 적용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매매, 충분히 시장에 있거든요. 그게 뭐다? 이런 류의 내용들입니다. 신용 물량을 봐라. 삼성전자를 봐라. 시장의 순환매 시장을 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마음 좀 다잡아라. 마음 좀 다잡아라. 올라가는 종목 자고 보고 눈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저번 주하고 1주차 방송, 2주차 방송하고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마 전주보다는 조금 재미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조금 일부러 딱딱하게 좀 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줘야 될 때는 희망을 줘야 되지만 또 다 잡을 때는 저는 다 잡아야 되거든요. 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들 막 지르니까. 그죠? 지금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시장은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이제는 약간 박스 구간으로 흘러갈 공산이 높다라는 거. 그렇다고 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 붕붕 떠 있기보다는 더욱더 냉정하게 시장의 그림, 나오는 팩터들, 어떻게 돈들이 흘러가는지, 또 우리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종목들이 좀 중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하는 건지, 당일로 보고 매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씩 모아서 큰 거를 한번 노리는 종목인지 분명하게 체크를 하고 들어가자라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는 뭐다? 지금 너무나 저렴한 좋은 종목들, 종목 사가지고 좀 떨어졌다고 우는 게 아니고, 야, 이 종목 좋으니까 시장이 순환매로 다시 한번 나한테 기회가 올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돌아올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종목이 안 오지만 내가 밑에서 계속해서 사놓으면, 야, 이게 시장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올 거 아닙니까? 오기 전에 사서 천천히 모아놨다가 오면 터트려야지. 이게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매수해서 기다리라. 팍팍 움직이는 종목들 매매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제가 장중에 조금씩 알아서 드릴 테니까 오늘처럼 재밌게.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요, 쓰잘데없는 짓 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쓰잘데없는 짓 하지 마라.
시발 비용이 얼마인가요? 네이버에 한번 쳐보십시오. 시발 비용이 뭔지. 쓰잘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힘든 시장 충분히 이럴 만큼 이르셨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어쨌든 뭐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번 주에 워낙 시장이 급락을 해서 뭐 많이 걱정들을 하셨는데 뭐 예상처럼 좋게 나왔고, 미국 쪽만 조금 잡힌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부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금은 미국의 연준 FOMC죠, 그죠? FOMC 연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무제한 지금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뭐 내일인가요? G20 또 뭐 또 화상 정상회의가 열려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공조를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전에 1920년도 대공황이나 또 리먼 사태, 2008년도 리먼 사태 때처럼 이 지금 급락은요, 경제적인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자연재해에 가깝습니다.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그죠? 집이 폭삭망해서 새로 지어야 되는 것처럼 이 문제는 사실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와 예상과 달리 빨리 잡힌다고 하게 되면 시장은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보다 더 빨리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닫혀있던 깝깝해하던 모든 것들이 다 분출이 되는 거죠. 영화, 공연, 뭐 그죠? 모든 것들, 음식점, 힘들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는 2008년도나 IMF 시절처럼 급락 이후에는 항상 뭐가 오더라? 급등장, 대세 상승장이 오더라는 거. 그것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공황 사태나 대공황 시대나 또는 리먼 사태 때처럼 부실 채권, 뭐 경제, 그죠? 급품, 이런 내용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냥 운이 없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다 강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물론 이 강제적인 조치가 나중에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히 있습니다만은, 역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한 선물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시장이 무너져도 나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정신일도 하사불성, 옛날의 고사성어들 또는 속담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살아날 수 있다고. 좋은 종목은 제가 알아서 구해오니까. 그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뭐 내일 금요일인데 뭐 현재 뭐 미 증시 크게 뭐 미스물 쪽에 특이 동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미국 시장 조금 2% 정도 빠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S&P 500, 그 다음에 S&P, 그죠? 나스닥도 조금 빠지고 있는데, 뭐 당연한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즐거운 저녁들 되시고, 그래도 이제 한 고비는 지났으니까 조금만 마음에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